안녕하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오늘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추워서 스웨터를 이렇게 두툼한 걸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사건 중에서 되게 충격적인 노동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또 수행했던 노무사님 모시고 그 사건의 어떤 전말, 뭘 공감해야 될지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 박소윤 노무사라고 합니다. 박노무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이 코너에 놓으시는 노무사님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 맞죠?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대표님께 이 네. 사건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딱 그런 게 얼굴에 다 보여요.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아, 그래요? 오늘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방송기도 마음껏 발견하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가까이 곤도라를 제작해온 베테랑 기술공이 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분신 자살을 한 건인데요. 보통 곤돌라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승강기 같은 건데 네. 근로자가 그 곤돌라에 직접 타서 건물 외벽을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제 자재를 싣고 나르는 등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인은 이런 곤돌라의 주요 부품을 이제 직접 제작하시던 기술공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자살의 주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살 행위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 지금 이번 고인처럼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회사나 어떤 가해자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을 때 그때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산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사건을 접했을 때 당연히 산재가 이제 되겠다. 아니 이거는 무조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주랑 가해자가 이 괴롭힘 사실을 완전히 이제 부인을 해버리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살 사건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가해자가 없어요. 아무도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다. 회사가 그 사람이 죽도록 괴롭힘을 줬다.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회사에도. 제가 한 몇 수십 건 해봤지만은.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고인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문자나 이런 것도 거의 못하신 분이었어요. 제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망 당시에 유서도 안 남겼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서도 없었고 아무런 뭐 단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족분들한테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제 글을 원래 잘 못 쓰시니까 문자 연습한 그 기록만 있고 뭐 내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심정을 담은 그런 뭐 내용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고인의 아드님과 가족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을 때 밝혀진 이제 바로는 아버님이 가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평소 되게 힘들어 하셨다라는 한마디랑 또 아버님이 사망하시기 직전에 한 약 보름도 안 되던 그 전에 영업사업부로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난히 힘들어 하셨다. 이런 진술밖에 없어서, 네. 그렇죠. 네. 그 진술밖에 없고 회사는 딱 잡았다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이게 극적인 반전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부서 이제 기술부 동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고인이 30년 동안 되게 베테랑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무시하는 폭언 같은 게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도 일관되게 이제 진술해 주셨고 또 이제 영업사업부로의 발령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도 못 쓰는 분한테 영업이라고는 영업 업무 같은 것도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영업
유족부 회의에 참석해서 망신 주는 게 그게 진짜 고인을 위해서 한 인사 발령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발령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부서 직원 12명 중에서 9명이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사장에게 연대 서명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사례죠. 다들 대부분 동료의 직장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그 고인을 위해서 나서서 진술을 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사업주한테 연대서명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 뭉클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때 우리가 조사했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우리 고인을 직접 괴롭혔는지 그것도 몇 가지 좀 이렇게 확인되었죠. 네, 아무래도 동료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해자는 고인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또 원래 아래 직원이었는데 특히 이 가해자가 팀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부터 기술부 직원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의 능력을 폄하하는 폭언을 이제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인이 학력은 낮아도 30년 거의 가까이 기술 이제 용접을 하시면서 곤도라에 이제 이 회사의 곤도라 주요 부품은 다 만드시고 또 회사 창립 멤버로서 공장의 이곳저곳을 먼저 자발적으로 이제 구축해 놓으실 정도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분의 손때가 안 묻은 부분이 없다 하더라고요. 공장 지을 때.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가해자는 뭘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를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반사였고 뭐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사람들한테 고인이 이제 하찮은 존재로 이제 인식되게끔 그런 언행을 계속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고인의 심기를 살살 긁고 이게 사실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고인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꾹꾹 누르시면서 참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인에게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약 보름도 안 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고인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기술부 소속이셨으니까 기술부 사무실 내에 있는 본인 자리로 이제 먼저 가시겠죠. 당연히 가겠죠. 네, 본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신입 직원. 이제 들어온 지 한 2주. 고인이 그래도 직책이 부장 정도 아니었어요? 그쵸. 부장인데 부장대 어떤 신입 직원이 갑자기 앉아있단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술부 부장이셨는데 들어온 지 2주도 얼마 안 된 이제 신입 직원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거기에 내 자리에 앉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해자가 앉으라 했다 이렇게 답하고. 뭐 소장이랑 그 가해자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인은 계속 참다가 이제 못 참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내 자리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짜 회사가 발가닥 뒤집어졌고 또 동료들도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인사 발령이 있었을 때 고인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인하고 합의되고 협의된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뭐 어디로 이제 발령이 될 거다 이런 협의가 아예 없었던 이건 뭐 거예요. 누가 보면 그냥 너 나가라는 말과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 어딨냐 막 동료들도 항의를 하니까 가해자는 그제서야 사장이 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또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영업부로 발령 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인은 영업부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뭐 고인 자리는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발령 났다 이러고 내쫓을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평생 30년 동안 기술 사업만, 기술직만 해왔던 분을 아무것도 안 하면 영업으로 발령 내려면은 고인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쵸. 고인이 또 그걸 원하는지 그걸 충분히 공감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거기에 발령 내놓으면은 누가 봐도 너 나가라는 말로 들리는데 사장님은 그게 이 고인이 너무 힘든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한 일 시켰다고 이제 와서 그쵸. 너무나 뻔뻔한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또 답변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 회사가 여전히 이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산재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있잖아요. 근태 자료, 네. 뭐 출퇴근 기록 이런 것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예. 또 심지어는 이제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산재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이제 경찰 조사 당시에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두 번씩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그냥 가끔 장난삼아 여자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세히도 모르면서 사실이 아닌 진술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흐리게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때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사해봤는데 제자가 거의 회사 마치 바로 집에 간 게 다 확인되거든요. 뭐 누굴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게 꼭 보면은 근로자 자살 사건 때 회사가 내심 지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근로자 옛날부터 뭐 혈압에 있었느니, 옛날부터 뭐 개인적인 뭐 빚이 있었느니, 딱 회사의 잘못이나 그런 건 다 감춰버리고 제의자한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왜곡하거나 이렇게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 것도 아마 그 대표적인 태도고 또 회사가 실제 한 번도 지금까지도 고인이 그렇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회사에서 직접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한테 고인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단 말이죠. 이걸 다 과정을 지켜본 이제 동료들이 이제 고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답을 주게 됩니다. 가해자의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의 방조 때문이 확실하다. 방조 때문인 게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고로 산재가 맞기 때문에 가해자를 징계 해고해달라는 연대 서명서를 이제 제출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회사가 사업장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사도 되게 엉터리였어요. 뭐 익명인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연대 서명서를 누가 주도해서 썼냐 이렇게 취조하는 분위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그 진상 조사를 한 목적은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도 괴롭힘이 없다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그쵸. 이불로 한 거잖아요. 네. 실제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이제 뭐 징계 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회사를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가해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연대 서명서를 작성한 동료 근로자들을 고소를 하게 돼요. 명예훼손죄로. 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야. 하게 되는데 또 회사도 회사 차원에서 고소하겠다고 동료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가입한 보험사도 고인의 자살 행위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1억 이상의 구상금을 유족들한테 청구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화재 피해 입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가족들한테 구상 1억 원이나 구상을 하도록 회사가 그냥 결국은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지금 가족들은 그 구상금 때문에 지금 또 소송 중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야, 두 번 이거 유가족을 두 번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네. 정말 내가 볼 때는 악질 중에 정말 나쁜 유형인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아마 이 동료들이 명예훼손죄로 경찰 이제 고소당하면서 저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가지고 그때 조사받고 왔는데 그 담당 경찰관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근로자들 보고 명예훼손죄로 건 건 자기도 처음 본다고. 저도 진짜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을 이제 본 거죠.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동료들의 이제 명예훼손건은 무혐의로 나왔지만 유족들은 이제 구상금 청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산재로 인정받으면서 고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다.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가해자와 사업주가 자신들의 이제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 이 점이 가장 이제 안타깝죠. 아마 이 사건은 약간 KBS인가? 뉴스에도 한번 이렇게 잠시 방송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사건이 이제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KBS 뉴스에도 2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30년 동안 회사에 잘 다니는 사람한테 결국 그 삶을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또 그 가족은 평생 그런 고통에서 못 벗어나게끔 하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거는 그때 사업주와 그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고발할까 말까가 우리가 되게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우리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또 어떻게 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왕 박노무사님이 조사해온 김에 또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모든 방송을 마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